이재명 후보 장남이 도박단 돈으로 또 성매매를 했다라는 걸 암시하는 글이 추가로 발견돼서 자, 지금 월요일 새 주의 시작인데 논란이 추가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재명 후보 측은 아들에게 확인한 결과 성매매는 안 했다라는 해명을 유지하고 있지만 글이 추가로 발견되면서 논란이 더욱더 증폭이 되고 있는 모양새인데 어떤 글인지 함께 보시죠. 자, 일단 방송에 적합한 부분만 저희가 추렸고요. 방송에 부적합한 부분은 저희들이 다 쳐냈습니다. 보도는 해드리지 못할 것 같습니다. 방송 가능한 부분 일부입니다.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2019년 10월 1일 오후 9시 술 먹고 위닝한 돈으로 유흥하고 왔다. 친구들도 사줬다. 니들도 위닝해서 여자를 어떻게 해라. 자, 근데 이 위닝이라는 게 도박에서 이겼다라는 속어라고 합니다. 결국 이제 도박에서 딴 돈으로 여성들을 성매매했다라는 어떤 강한 암시의 글이다라고 조간신문들은 분석을 하고 있고요. 2019년 6월 9일 오전 9시에 돈을 어디다 쓰면 좋을까? 옷이나 갈까라고 또 성매매 암시 글을 올립니다. 자, 성매매 한 지도 1년이 다 돼간다. 자, 그리고 논란이 되고 있는 건 할머니 발인 다음 날 이런 글을 올렸다는 겁니다. 즉 이재명 후보의 모친상 다음 날 이재명 후보 장남은 친할머니 발인 다음 날 3월 16일 오후 6시에 오전 7시에 일어나서 PC방에서 11시간 포커 쳤다. 운빨로 먹은 건 또 안마를 받으러 간다라고 글을 올렸습니다. 이 글을 올린 시점이 친할머니의 발인 다음 날인 시점이라 이 도덕성 논란도 강하게 일고 있습니다. 일단은 기자 출신의 김수경 교수님, 이재명 후보 측은 성매매는 없었다라고 하지만 이재명 후보 아들이 올린 이 추가 글을 보면 특히 도박에서 딴 돈으로 여성들을 어떻게 했다, 즉 성매매를 했다라는 암시 글이어서 이 논란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데 김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 온라인 커뮤니티에 자신이 도박을 해서 딴 돈으로 성매매, 유흥업소에 가서 성매매를 했다라는 그 내용이 담긴 글을 여러 차례 올렸고, 좀 전에 이제 앵커가 잘 소개해 주셨지만 그 친할머니가 돌아가셨는데 그 발인한 다음 날 성매매를 하러 갈까라고 이제 글을 올렸고, 사실 그 뒤에 또 한 2시간 있다가 글을 올려가지고 성매매 업소를 다녀왔다는 내용의 글을 올립니다. 근데 그렇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2시간 간격으로 이제 성매매를 하기 전과 그 후에 글이 올라오다 보니까 이거는 물론 그 업소가 이제 성매매 업소인지는 불분명합니다. 네, 성매매가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유흥업소에 다녀왔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자기가 받은 서비스가 자기가 돈을 낸 거에 비해서 별로 좋지 않았다라는 그런 은어를 사용하는 글이 올라옵니다. 무슨 어떤 서비스를 받았는지는 구체적으로 알 수 없습니다만 아무래도 뭔가 성과 관련된 서비스라고 이제 추정이 되고 있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당연히 뭔가 그런 업소에 간 것은 분명하다라는 생각이 들면도 불구하고 지금 이재명 후보 측에서는 아들의 말을 들으니 절대 성매매를 한 사실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서 아버지로서는 자식의 말을 믿을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좀 그 부분이 좀 개운치 않은 부분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정황상 너무나 이제 좀 분명해 보이는 대목에 대해서 아들이 그렇게 말하는 말을 믿을 수밖에 없다라는 변명이 많은 사람에게 그렇게 크게 와닿지는 않는 부분이고, 만약에 나중에 지금 대선에서 뭔가 권력을 잡게 돼서 만약에 이제 청와대에 간다고 했을 때 아들이 어떤 권력과 관련된 비리를 저지르거나 했을 때 과연 이런 식으로 해명할 것이냐, 아들의 말을 믿을 수밖에 없다라고 그냥 해명할 것이냐, 그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물론 다 자란 성인인 아들이 저지른 일이고, 그렇다 보니까 이재명 후보가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겠지만은 그 정도의 변명으로 이런 의혹이 깔끔하게 가시지는 않는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전직 대통령들이 아들과 관련된 비리 의혹이 불거져 왔기 때문에 이 대통령 후보의 가족과 자녀에 대한 이 불법에 대해서는 굉장히 검증의 영역이다
아니냐라는 중론이 많습니다. 김병민 대변인님, 네. 불법 도박에 이어서 만약에 이 글대로 성매매를 했다면 역시 불법 성매매를 한 셈이 됐고, 특히나 굉장히 지금 논란이 일고 있는 게 어떤 사람의 도덕적 기준 그리고 도의적인 기준이 그 할머니가 돌아가신다는 경험은 굉장히 침통한 경험이고, 사실 저도 저희 할머니가 저를 굉장히 많이 아껴주셔서 손자를, 할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어렸을 적에 할머니가 돌아가신 기억은 굉장히 충격적이고 어린 마음에도 비통한 기억이 생생한데, 할머니 발인 다음 날 그 시점에 도박과 관련된 글 혹은 뭐 성매매든 아니면 뭐 불건전 업소 등 주분치 않고 그 시점에 그런 글이 올라왔다는 것은 굉장히 좀 뭐랄까요? 굉장히 논란적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국민들께서 적지 않은 충격을 받으셨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대통령 후보의 아들에 관한 문제인데, 대통령 후보가 도덕적으로 청렴한 삶을 살아왔다면 아들에 대한 문제에서 아들을 같이 교육하는 과정에서 조금 미숙했던 부분이 있지 않겠는가라고 지켜볼 수도 있는 측면이 있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이재명 후보의 도덕성에 관련된 내용들, 또 이재명 후보의 거친 언어 사용에 대한 문제들, 과거 형수에 관련된 욕설의 얘기들을 상기시켜 보게 된다면, 아들까지 이런 문제로 구설수에 오르다 보니까 이재명 후보와 같이 함께 이미지에 상당한 타격이 있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특히 이건 단순히 도덕성에 대한 문제, 또 저급한 언어 사용에 대한 문제에 대한 영역을 넘어선 불법에 대한 행동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이 도박에 관련돼서도 불법 상습, 그리고 이를 목격했다는 이 보도 내용을 보게 되면 상당히 많은 금액을 가지고 아주 전문적으로 베팅하는 듯한 모습들을 보여줬다는 얘기들까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전체적인 흐름들을 지켜보면서 경기도지사로 있었던 이재명 후보의 아들이 이와 같은 일들을 보여줬을진데, 만약에 대통령으로 당선되고 난 뒤에 이 청와대에 이재명 후보가 들어가게 된다면 이 가족에 관한 문제를 우리는 어떻게 지켜봐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도 국민들께서 하시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일단은 각종 논란들이 계속 쏟아지고 있는 마당이기 때문에 사실관계 좀 구분될 필요는 있는 것 같고, 예. 무엇보다 빠르게 경찰이 관련된 이 불법성에 대해서 수사를 해야 되고요. 한 가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여성에 관련된 인권 유린성 성격의 문제가 사회적으로 촉발될 때마다 여성 운동을 했던 수많은 인사들이 민주당에 적지 않게 포진돼 있습니다. 그분들께서 좀 직접 나서서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왜 말씀들을 이렇게 아끼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좀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예, 김병민 대변인의 강한 비판이었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해명을 들어보겠습니다. 아들의 성매매 의혹과 관련해서 아버지인 이재명 후보는 뭐라고 해명했을까요? 아드님 관련해서 마사지 업소 관련해서 후기 올린 것 두고는 이제 성매매 가능성이 좀 높다는 유추들이 좀 있잖아요. 뭐 저도 확인을 해봤는데 그 성매매 사실은 없었다고 합니다. 하지 않고서 좀 썼다고 하기에는 조금 좀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네, 뭐 저도 알 수 없는 일이긴 한데 본인이 맹세코 아니라고 하니 뭐 부모된 입장에서는 뭐 믿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네. 전재수 의원님, 이게 의혹이 일었어요. 근데 후보는 아들의 문제이기 때문에 또 일견 이해가 됩니다. 아이 부모 입장에서 이 사실도 충격적이고 실망스러운데 아들이 이렇게까지 말하는데 어떻게 더 추궁할 수 있겠나라는 부모의 마음은, 심정은 뭐 100분 이해되지만, 선대위 차원에서 팩트 체크는 해야 될 듯 싶습니다. 단순히 아빠가 아니라니까, 아들 본인이 아니라니까 그 말만 믿었다, 상습 도박도 아니라고 했다가 2시간 만에 말을 뒤집지 않았습니까? 팩트 체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성매매 의혹과 관련돼서 하고 있습니까? 여러 차례 했고요. 했는데 다만 이게 그 성매매라는 것이 뭐 설사 했다 치면 뭐 이게 공개된 곳에서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은밀한 곳에서 하게 되는 것인데,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재명 후보 아들이 29살인데 이 본인 말을 사실은 이제 믿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 조금 전에 저 말씀을 하셨지만, 본인이 단연코 그것은 아니다라고 이제 여러 차례 이제 체크를 했고요. 그런 차원에서 뭐 이쯤 되면은 이제 사실은 이제 자식을 둔 부모 입장에서는 이게 뭐 속이 좀
뭐 디비지는 상황이죠. 그렇죠. 예, 예. 속이 디비지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맹세코 단연코 안 했다고 하니까 그것은 이제 그렇게 이제 국민들께 설명드리는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쉬운 것은 이번 대통령 선거가 정말로 대한민국에 다가올 5년 미래의 지도자를 뽑는 선거인데 윤석열 후보는 부인 문제로 또 이재명 후보는 아들 문제로 국민들께 정말 이제 좀 실망을 좀 많이 좀 안겨드리고 있는 이런 측면은 굉장히 아쉽다는 예. 생각이 들고 이러한 국면들을 빨리 좀 이제 미래 비전이라든지 국가 경영 능력에 대한 자신들의 철학 이런 것들을 국민들께 좀 보여드릴 필요가 있겠다. 그러려면 이 국면을 좀 확 바꿔가지고 예. 두 후보 사이에 어떤 토론회라든지 정책과 관련된 이런 것들을 좀 두 후보가 좀 많이 좀 하면 지금 이 사생활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가족 관련 리스크를 본인 스스로 이 국민을 좀 전환시키면서 예. 국민들께 새로운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지 않을까 네. 하는 이제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이 성매매 여부에 대해서 팩트 체크를 하고 있지만 팩트 체크가 쉽지 않은 부분도 있다라는 말씀이셨어요. 손정혜 변호사님. 그런데 이게 그냥 뭐 아니라고 하니까 아니라고 믿고 가기엔 불법이냐 그렇지 않냐의 영역이기 때문에 이미 이 불법 도박과 관련돼서는 경찰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많지 않습니까? 이 성매매 의혹과 관련돼서는 그냥 아니라고 하니까 아닌 줄 믿고 국민이 넘어갈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수사가 시작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고발장이 접수돼서 경기 남부청에서 사건 배당까지 이루어진 상황이기 예. 때문에 전반적인 이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인터넷의 댓글이나 글 작성한 게시물들이 아마 이제 증거 자료로 첨부될 것이고 그 내용에 이제 성매매 관련한 정황이 있다고 한다면 당연히 수사 과정에서 확인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만약 성매매가 있었다고 한다면 성매매 특별법으로 기소가 될 것이고 특히 그 업체 측에서도 굉장히 성매매 불법한 부분에 대해서는 또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어서 예. 좀 지켜보시면 될 것 같은데 아마 마사지 업소에서 하는 유사 성행위가 성매매 특별법이 아니다 무죄 판결이 나온 판례가 있는데 아 그렇습니까? 이것 때문에 이제 내가 마사지 업소는 갔지만 성매매는 안 했다라고 주장을 하는 건지는 조금 더 구체적인 어떤 주장을 하는지는 봐야 될 것 같아서요. 그거는 처벌 안 됩니까? 예컨대 방금 말씀하신 경우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마사지 업소에서 그 여성과 남성의 신체적 접촉이 없이 이제 마사지하는 행위 자체는 성매매 특별법이 아니다라는 무죄 판결이 있거든요. 과거에는 또 처벌한 전례도 있는데 법원에서 그런 판례들이 있어서 그거를 적용하는 사안인지 아닌지 구체적으로는 사실은 그 당시 어떤 곳이고 어떤 행위가 있었고 어떤 성격의 업소인지를 확인을 해야지 이게 기소될 것이다 예. 또는 처벌될 것이다가 나오기 때문에 조금 더 기다려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